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성능은 업그레이드되고 가격은 좀 더 저렴해진 스마트워치가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 번의 치열한 스마트워치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청강문화산업대 모바일스쿨 박민우 교수와 함께 하반기 스마트워치 시장의 특징과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애플, 삼성, LG 할 것 없이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이 스마트워치를 내놓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어떤 제품이 나왔고 또 어떤 제품들이 나올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기어 S라는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품이 출시 이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제품인데요. 우선 이제 작년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가 삼성전자고요. 이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 제품 중에서 처음으로 원형 화면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원형 화면 채택이 이제 삼성전자가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 모토로라 365란 제품도 있었고 LG전자 어베인이라는 제품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제품들은 사실 흥행에서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 S2가 현재 꽤 선전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계 테두리를 돌리는 새로운 UX 기능을 도입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능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건강관리 기능, 또 스마트워치만으로도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져서 대중교통 또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애플의 경우는 이제 애플워치 운영체제 워치OS2가 출시되면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애플워치 기능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이제 스트랩이라고 하는 시계줄 디자인 협업을 통해서 제품군도 더 다양화되었고요. LG는 어떻습니까? LG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3G 통신이 지원하는 최초의 스마트워치를 제품을 개발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그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제품은 사실 너무 가격이 비싸서 크게 성공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제품 기능도 강화되고 또 가격은 이전보다 더 저렴해져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워치가 어떻게 출시가 될지 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지난해와 비교를 할 때 스마트워치 시장이 어떻게 달라진 점이 좀 있을까요? 스마트워치 시장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애플워치 출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도 그렇습니까? 스마트폰도 그랬는데. 작년에 스마트워치 시장 규모가 한 460만 대 정도였는데요. 올해 애플워치가 출시되고 3개월 판매량이 이미 400만 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정확하게 판매량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올해 애플워치 예상 판매량은 한 1000만 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애플워치는 혼자서 이미 작년 시장 2배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올해 스마트워치 시장 전체 규모는 약 1300만 대 정도, 작년 대비 3배 성장하는 수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워치 점유율이 이 정도면 약 75%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화웨이도 2위까지 뛰어 올랐고, 뭐 대륙의 실수라고 하나요? 샤오미도 있고요. 중국 업체들이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미 중국은 애플 제품의 최대 판매국입니다. 중국 소비자 눈높이가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성공하면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수준에 도달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중국 스마트워치 전략은 아마도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품군으로 채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스마트폰 시절 이전에 피처폰 시절에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세계 시장에 성공했던 전략이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중국 업체한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규모뿐만이 아니라 중국 업체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과 일본 큰 격차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웨이나 샤오미에서 올 하반기에 나올 스마트워치들을 보면요. 아마도 화웨이는 가장 최신 스마트워치 기능을 탑재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샤오미는 핵심 기능만을 또 차별화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세계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워치라는
결제 전용 스마트워치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 중국 업체들의 스마트워치는 한동안 중국 시장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겠지만 2년 내에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스마트워치의 운영 체제나 디자인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스마트워치 운영 체제 같은 경우 이제 애플워치는 애플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워치 OS를 적용하고 있고요. 예. 대부분의 그 외 스마트워치들은 구글이 만든 웨어러블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 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국내 제조사 삼성전자나 LG전자는 독자적인 또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삼성의 스마트워치는 이제 타이젠이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와 인텔이 공동으로 개발한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LG전자의 경우에는 팜이라는 회사로부터 인수한 웹OS라는 또 독자적인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LG전자가 이번에 나온 제품은 또 안드로이드 웨어를 또 채택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운영 체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또 사용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애플은 이제 디지털 크라운이라고 불리는 과거의 시계에서 시간을 맞추는 기능을 갖고 있는 용두를 활용하고 있고요. 삼성은 베젤이라고 불리는 액정의 테두리를 돌려서 사용하는 휠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어쨌든 시계 디자인은 아무래도 원형이 익숙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원형 디자인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아직은 기능과 디자인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뭐 타이젠이라든지 팜 같은 거 독자적으로 뭐 하고 있는데 사실 스마트폰에서는 시도를 많이 해봤지만 지금까지 뭐 성공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iOS한테 밀려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느꼈었는데 자, 그만큼 이게 점점 기능 다양해지고 디자인 뭐 원형으로 돼서 예뻐지고 있는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스마트폰 말고 스마트워치를 굳이 사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직 안 쓰는 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애플이 애플워치를 발표할 때 강조했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애플 수석 부사장 조나단 아이브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워치가 스위스 시계 산업을 공경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스마트워치가 웨어러블이라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신기술이지만 애플은 기술이나 기능보다 시계라는 측면을 더 강조했습니다. 즉 아직 스마트워치는 시계 산업의 한 분야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능보다 시계의 본질, 시간과 디자인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이 증가하게 되면 좀 더 스마트한 기능들을 잘 활용하고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시장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에 모든 소비자가 다 스마트폰 기능을 필요로 하진 않았지만 쓰다 보니 다양한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워치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스마트워치 기능 중에 이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이 한 2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스마트워치에 탑재된 이제 고성능의 센서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제 헬스케어 기능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핀테크 기능 중에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간편 결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버스, 지하철 타거나 식당에서 결제할 때 신용카드 대신에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겠죠. 이런 편리한 기능들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스마트워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스마트워치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나오는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스마트워치를 관찰을 한 다음에 사겠다고 결심한 소비자들이 꽤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스마트워치 시장을 저는 1.0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워치 제조사들도 이 과도기 단계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는데 태블릿 PC를 구매할 경우 세컨드 디바이스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스마트워치를 구매할 경우 과연 스마트워치가 나의 세컨드 디바이스의 목적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스마트워치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현재 자신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충분히 확인해 보지 않으면 단순히 값비싼 시계가 하나 더 늘어날 뿐이죠. 그러니까 건강관리 기능, 헬스케어 기능이 목적이라면 이미 저렴한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미리 사용해 보시고 스마트워치 기능을 판단하면
구매 목적이 더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확인을 하고 사야겠군요. 예. 사실 태블릿 PC 사놓고서 안 쓰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청강문화산업대 모바일스쿨 박민우 교수와 함께 하반기 스마트워치 시장의 특징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